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60대 중반까지도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과 100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했죠. 오늘은 제가 지난 10년간 혈압 관리를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께 들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왜 혈압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쉽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인 건강의 핵심. 왜 혈압 관리가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뛸까요? 약 10만 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피를 보내는 압력이 너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집에 있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거나 연결 부분이 헐거워지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상하고 약해지고 결국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압이 높을 때 생기는 문제들. 뇌졸 중중풍,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생깁니다.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죠. 심근경색,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병, 신장도 작은 혈관이 많은 곳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에 혈압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별거 아니야 라고 하시며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지금도 말씀하시기가 힘들어하세요. 반대로 혈압이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어지럽고 넘어지기 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약간의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 혈압은 얼마일까요? 정상 120에서 80 미만이에요. 마이너스 고혈압 전 단계 120에서 139이고 80에서 89입니다. 고혈압 140에서 90 이상.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젊었을 때처럼 120에서 80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65세 이상은 140에서 90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2. 고혈압과 저혈압, 노년기에 더 위험한 이유. 나이가 들면 왜 혈압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었어요. 심장이 뛸 때마다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충격을 흡수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칼슘이 쌓이면서 딱딱해져요. 마치 고무호스가 플라스틱 파이프가 된 것처럼요.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염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져요. 셋째,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됩니다. 당뇨약, 관절염 약, 우울증 약 등. 나이가 들면 먹어야 할 약이 많아지죠. 이런 약들 중에는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넷째, 움직임이 줄어들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일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나이 들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요. 고혈압이 더 무서운 이유. 나이가 들면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어서 높은 혈압을 견디기 힘들어요. 젊었을 때 같은 혈압이라도 더 위험한 거죠. 게다가 회복력도 떨어져서 한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요. 저혈압도 조심해야 해요. 혈압이 너무 낮으면 뇌에 피가 충분히 가지 않아서 어지럽고 넘어지기 쉬워요. 특히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많아요. 이 때문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혈압약을 처음 먹기 시작할 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럽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양을 조금씩 조절했습니다. 급하게 바꾸면 안 되고 천천히 몸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해요. 3. 짠 음식 줄이기. 염분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짠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짜게 먹나?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따져보니까 정말 짜게 먹고 있더라고요. 왜 소금이 혈압을 올릴까요? 소금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물을 더 많이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혈관에 가하는 압력도 커지죠. 마치 좁은 파이프에 물을 더 많이 넣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모르게 먹는 숨은 소금들. 1. 국물 음식 찌개, 국, 라면. 이런 것들이 소금의 큰 원천이에요.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소금 권장량을 한 끼에 넘겨버려요. 2. 김치와 장아찌.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죠? 그런데 김치 한 접시에도 소금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3. 가공식품 햄, 소시지, 어묵,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은 정말 짜요. 보존을 위해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4. 젓갈류, 멸치젓, 새우젓. 맛은 좋지만 소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실천한 방법들. 국물 적게 먹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국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그래서 처음엔 국물량을 조금씩 줄였어요. 반찬을 더 다양하게 준비해서 국물이 없어도 밥이 넘어가게 했죠. 김치를 물에 살짝 헹구기. 김치를 먹기 전에 물에 살짝 헹구면 염분이 많이 빠져요. 맛은 조금 싱거워지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참을만해요.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다른 재료 사용. 마늘, 생강으로 향을 내기. 레몬즙이나 식초로 새콤함 더하기. 후추, 고춧가루로 매운맛 내기. 참기름으로 고소함 더하기. 외식할 때 주의사항. 외식하면 정말 짜게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덜 짜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려요. 처음엔 창피했는데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루 소금 섭취량 목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5g 미만으로 먹으라고 해요. 티스푼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 먹는데요. 거의 2배죠. 처음엔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져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2주에서 3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짠 음식을 먹으면 너무 짠해하게 돼요. 우리 입맛도 변할 수 있어요. 4. 꾸준한 운동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힘.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요. 운동이 혈압에 좋은 이유. 1. 심장이 강해져요. 운동을 하면 심장 근육도 강해져요. 강한 심장은 적은 힘으로도 피를 잘 보낼 수 있어요. 2. 혈관이 넓어져요. 운동하면 혈관 안쪽에서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혈관을 넓혀줘요. 3. 체중이 줄어요. 살이 빠지면 심장이 피를 보내야 할 곳이 줄어드니까 혈압도 내려가요. 4. 스트레스가 줄어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스트레스가 줄면 혈압도 안정돼요. 우리 나이에 맞는 운동들. 1. 걷기 가장 추천. 저도 처음엔 헬스장 가서 기계 운동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걷는 게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요. 조금씩 늘려서 30분까지. 일주일에 5번 정도. 약간 숨이 차는 정도로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걷기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 대형마트에서 걸어도 되고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2. 수영이나 물에서 걷기.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거든요. 저도 겨울에는 실내 수영장에서 걸어요. 3.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 들어 올리기. 아령 대신 물병 들기. 4. 생활 속 운동.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2-3층 정도. 버스 정류장 하나 더 걸어가기. 집안일 할 때 음악 틀고 신나게 하기. 손자, 손녀와 놀아주기. 운동할 때 주의사항.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생각해서 갑자기 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해요.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해요. 운동 전후 혈압 체크. 처음엔 운동 전후로 혈압을 재어보세요. 운동 후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강도를 줄여야 해요. 약 먹는 시간 고려. 혈압약 먹고 바로 운동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약 먹고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5분만 걸어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이제는 1시간씩 걸어도 괜찮아요. 혈압도 20 정도 떨어졌고요. 해시태그 5.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이제 수면과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혈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수면이 혈압에 중요할까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요.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몸 전체가 회복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회복이 안 돼요. 수면 부족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어요. 혈관이 계속 수축돼 있어요. 염분 배출이 잘 안 돼요. 나이 들면서 잠이 안 오는 이유들. 1. 자주 깨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작은 소리에도 깨고. 2. 일찍 잠들고 일찍 깨요. 생체 시계가 변해서 그래요. 3. 깊은 잠을 못 자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4. 걱정이 많아져요. 건강, 자식들, 돈. 생각할 게 많죠. 좋은 잠을 위한 방법들. 규칙적인 취침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힘들지만 몸이 적응해요. 침실 환경 만들기. 어둡게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불빛 차단. 시원하게 너무 덥지 않게 18-20도 정도. 조용하게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활용. 편안한 침대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하지 않게. 잠자기 전 루틴. 자기 1시간 전부터 TV, 스마트폰 끄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책 읽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캐모마일 차 마시기. 낮잠 조심하기.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오후 3시 전에 30분 이내로만 자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져요.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걱정도 있고 자식들 걱정도 있고. 그런데 스트레스는 혈압에 큰 적이에요.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들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려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 1. 호흡법.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요. 4초 동안 들이마시기. 4초 동안 참기. 8초 동안 천천히 내쉬기. 이걸 5번에서 10번 반복해요. 2. 명상이나 기도. 종교가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 취미 활동. 독서. 원예 화분 기르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4. 사회 활동.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 활동 등을 통해서요.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전에는 밤에 자꾸 깨서 혈압이 높았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걱정이 많을 때는 일기를 써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6. 금연과 절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이제 담배와 술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이건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혈압 관리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담배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 담배를 피우면 즉시 혈압이 올라가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요. 하루에 몇 갭이 안 피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담배는 조금 피워도 해로워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서 더 위험해요. 금연의 혈압 개선 효과. 금연 20분 후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져요. 금연 1일 후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들어요. 금연 1년 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금연하기 힘든 이유들. 오랫동안 피운 습관. 스트레스 받을 때 피우는 습관. 니코틴 중독. 주변 사람들이 계속 피우는 환경. 혈압의 관계. 술은 좀 복잡해요. 조금 마시면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지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압을 올려요. 술 한 잔은 약이라며.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하루 한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것도 의문시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술의 해로운 점이 더 크다고 봐야 해요. 과음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려요.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체중 증가를 유발해요. 술은 칼로리가 높아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적당한 음주량이란. 의학적으로 권하는 적당한 음주량은 남성 하루 소주 2잔, 맥주 1캔 정도, 여성 하루 소주 1잔, 맥주 반 캔 정도.
일주일에 2-3일은 금주일.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게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술 줄이는 방법들. 1. 천천히 줄이기. 갑자기 끊으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조금씩 줄여가세요. 매일 마셨다면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3번으로요. 2. 술 대신 다른 음료. 목이 마르거나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이나 차, 탄산수로 대체해보세요. 3. 술자리 피하기. 술 마시는 모임보다는 다른 활동을 하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등산, 영화 관람, 문화센터 강의 등등요. 동네 이웃의 성공담. 저희 동네 박할아버지는 6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할아버지 담배 냄새 싫어요라고 하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금연에 성공하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왜 진작 끊지 않았나 하시면서 혈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7. 혈압을 지키는 음식.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음식은 매일매일 먹는 거라서 혈압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혈압에 좋은 음식들. 1. 칼륨이 풍부한 음식. 칼륨은 나트륨 소금의 해로운 효과를 상쇄시켜줘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빼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바나나 아침에 바나나 하나씩 드세요. 달콤하고 칼륨도 풍부해요. 감자 삶은 감자나 구운 감자가 좋아요. 감자칩은 안 돼요. 시금치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서 드세요. 아보카도 요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오렌지 비타민C도 풍부하고 칼륨도 많아요. 2.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등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콩류, 검은콩, 강낭콩, 두부 등 현미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다크 초콜릿 가끔 조금씩은 괜찮아요. 단 설탕이 적게 든 것으로요. 3.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등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들기름,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보세요. 호두 하루 3-4개 정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포도 등. 토마토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혈관에 좋아요. 익혀서 먹는 게 더 좋대요. 마이너스 녹차 하루 2-3잔 정도. 카페인이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마늘 혈압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생마늘이 더 좋지만 냄새 때문에 구워서 드셔도 돼요. 8. 일상 속 혈압 체크와 꾸준한 관리 습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혈압을 재고 관리하는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응급상황 대처법. 혈압이 너무 높을 때 18/110 이상. 당황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안정 취하기. 깊게 숨쉬기. 10분 후 다시 측정. 여전히 높으면 병원 응급실로. 혈압이 너무 낮을 때 9060 이하. 누워서 다리를 높이 들기. 물 마시기. 어지러우면 천천히 움직이기. 계속 어지러우면 병원에 연락. 가족들에게 알려두기.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혈압약 종류와 주치의 연락처를 알려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걷기 운동, 다음 주에는 짠 음식 줄이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들과도 정보를 나누세요. 같이 걷기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나눠 먹고 함께하면 더 쉬워져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혈압약 조절도 필요하고 다른 건강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끔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노후예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혈압 관리는 그 첫걸음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혈압계부터 하나 장만하시고 오늘 저녁부터는 국물을 조금 적게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혈압 관리는 평생 습관입니다. 마이너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정기적인 검진을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 가족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